안녕하세요.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아나운서 정승민입니다. 여러분 월요병이라는 말 아시죠? 이 월요일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피로한 현상을 말하는데요. 오늘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이 월요병이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시장은 잘 가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게 아닌지 혹은 조정이 언제 올지 이런 불안감이 더해진 하루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해외 선물로 눈길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이 잘 가더라도 그리고 시장이 불안감에 하락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기회가 있는 게 이 해외 선물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생방송으로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돈 되는 투자 전략들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켜시고 오픈 채팅방에서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돈 되는 고급 정보들,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대응 방안들, 그리고 박 셰프의 주식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힘차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해외 선물 파생 전문가죠. 우육빛깔 박 셰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박 셰프님. 예. 오늘 월요일인데 컨디션 좀 어떠세요? 어제 신 듯 안 신 듯 이상하게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네. 좀 찌뿌둥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몸이 좀 피곤하시군요. 그런데 오늘 이제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감정을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해외 선물 프로그램이지만 오늘 주식 시장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가끔 이제 국내 선물을 거래를 하니까 네. 국내 시장을 쳐다보죠. 근데 오늘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마지막 축제의 마지막에 불꽃놀이 하듯이 하늘에서 불꽃이 빵 터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폭발하고 폭탄이 터지면 이제 다 흩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네. 그런 모습이었다. 굉장히 한마디로. 화려하지만 조금 슬픈 폭죽놀이 같았다 이렇게 좀 그렇죠. 표현을 해주셨는데 걱정도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셰프님이 2007년부터 이제 해외 선물 거래를 시작을 하셨다고 제가 예. 프로필을 좀 봤는데 예. 이 해외 선물이 굉장히 초창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주식을 안 하시고 이 해외 선물 거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전에는 주식부터 했죠. 한 아하. 90년대 말이니까 98년부터 제가 주식 거래를 했었는데 네. 사실 주식 거래 가지고 제가 실패를 봤었죠. 처음에 제가 전업 투자를 그 직장을 그만두고 네. 전업 투자를 했었는데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었어요. 어호. 주식으로. 2배를 버셨네요. 그게 2002년도였죠. 네. 예, 그랬는데 역시 사람이 교만하면 또 네. 그 깡통차게 된다고. 교만하셨군요. 그 교만한 시절에. 것도 있고 네.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2002년 3월이 마지막 상승기였고 4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무슨 종목을 사도 계속 돌아가면서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6개월 더 전업 투자를 하고 제가 다시 직장을 구해서 다니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또 칼을 또 열심히 갈았죠. 해외 선물을 그래서 아니요. 국내 선물로 또 국내 선물까지 접근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또 옵션으로 접근해서 어허.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망해가는 순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면은 이제 좀 더 레버리지가 센 국내 선물 쪽으로 그러다가 옵션 쪽으로 넘어가는데 네. 지금은 사실 그 옵션에 대한 그런 뭐랄까 좀 규제가 몇 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네. 증거금이 예전보다는 5배가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옵션 거래를 네. 많이 안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박 셰프님이 이렇게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저희에게 전수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모의 투자가 아니고요. 박 셰프의 개인 자금이 들어있는 실계좌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정보들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드릴 테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물 맛집, 매매기술 해물 요리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걸 진입하기 전에, 상품에 진입하기 전에 오늘 해물 시장 어떤지 셰프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예. 오늘 맛있는 수익 좀 낼 수 있을까요? 미국 시장 어떤지 분석 예, 부탁드릴게요. 이미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오늘은 네. 좀 다르게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들어갈 자리를 좀 잡아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방송 중에 진입하려니까 횡보하는 구간이 많고 또 결과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미리 진입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을 보여드리면 한 980불 정도 나스닥 한 계약 매도 진입해서 나스닥 수익이 한 나오는 계약 중이죠. 매도 진입하셨죠. 돋보기 설치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좀 크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보이시죠? 잘하셨어요. 속이 시원하네요. 야, 확실하게 보이네요. 네. 자, 980불 수익 중입니다. 980불 수익 중이시고요. 자, 나스닥 이미니 나스닥은 이 마이크로 나스닥보다 10배 사이즈. 이게 원래 본 상품이고 이게 좀 위험하니까 마이크로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자금에 따라서 위험도가 좀 틀려지긴 하겠죠. 지금 현재 그 증거금이 보여드리면 증거금이 17,600불입니다. 17,600불 개시 증거금. 그렇죠. 네. 우리 저희 원화로 환산하면은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되죠. 네, 그렇죠. 2천만 원이 있어야 이제 한 계약을 할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 네. 실제 가치를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나스닥의 실제 가치는 지금 한 2억 한 7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원화로 따져서 한 2천만 원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나스닥 진입을 해주셨는데 다른 상품들의 흐름은 어떤지 좀 분석을 자, 같이 해주실까요? 한번 볼까요? 네. 미국 지수는 현재 흐름은 일봉부터 한번 살펴보면 나스닥을 먼저 들어갔으니까 며칠 네. 전에 추세가 일봉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저께 상승 돌파하면서 어제까지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금요일까지. 마지막 거래 기준으로 엄청 크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나스닥도. 근데 이제 나스닥만 그렇게 올라갔고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모의 거래하면서 제가 러셀 매도 괜찮다라고 했었죠. 네, 그렇죠. 러셀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거기가 꼭대기였죠. 네. 예. 그래서 금요일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도 지금 1% 마이너스로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고 미국 지수 대부분 지금 상승 중에 상승 마무리하고 단기 조정인지 하락 전환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그렇죠. 낮 시간에 그 아시아 시장에서 유럽장 거치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S&P 역시도 0.65% 빠지고 있고요. 오늘은 미국 시장도 좀 빠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민희 나스닥은 들어가 주셨는데 그럼 네. 혹시 오늘 또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은 좀 특이한 게 농산물 쪽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농산물을 농산물이요?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 네. 농산물 잠깐 설명드렸었죠. 밭대기 거래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농산물은 이제 대표적인 게 대두, 밀, 옥수수 네. 이 세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실제로 그 선물 시장이 생기게 된 계기도 이 농산물 때문에 선물 시장이 생겼어요. 네. 그 수확을 해가지고 매입한 사람이 이게 이제 그렇죠. 먼 나라로 배로 실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데 시간이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곡물 가격이 변화가 생기니까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선물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 예. 시점에 받더라도 내가 이 가격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렇죠. 노린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옥수수 좀 옥수수 진입을 하시려고 관심 하신가요? 있게 보고 있는데 옥수수가 지난주에도 계속 하루도 쉬지를 않고 계속 올라왔는데 네. 약간 지금 그 윗단에서 일봉인데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고 있죠. 그런데 그죠? 궁금한 게 예. 옥수수를 이제 좀 옥수수나 그런 대두 이런 거를 예. 거래를 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참고를 해서 투자 판단을 좀 해야 할까요? 당연히 작황이죠. 이 네, 곡물들의 그렇죠. 그 재배 현황인데 네. 그 옥수수나 대두 이런 작물들 대부분이 미국 그 중남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 네. 지금 옥수수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르헨티나에서 그 가뭄이 와가지고 네. 작물을 재배할 비상 용수까지 바닥이 났어요. 그런 뉴스까지 다 챙겨 보시는 거죠, 셰프님은. 그런 뉴스는 이렇게 잠깐 검색해 보면 나올 수 있는데 예전보다는 요즘 그 뉴스들이 네. 우리가 좀 접하기가 조금 그렇죠.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그래프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해서 들어가시기도 하나요? 그렇죠. 어차피 그 정보라는 거는 네. 이 차트에 다 가격에 녹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농산물을 이렇게 옥수수를 보고 있는데 계속 가격이 급등하네. 이건 분명히 작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렇죠. 당연히 옥수수가 많이 안 나니까 급등한 거고 이건 조금 오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급등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옥수수를 매수 진입하실 예정? 매도하려고 기회를 매도 보고 있는 진입을 거죠. 보고 그렇죠. 계시다. 네, 매도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옥수수나 대두 이런 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지금 비가 와야 돼요. 네, 남미 지역에 비가 와야 되는데 봄 되면 비가 좀 내릴 가능성이 좀 있다. 눈이 그렇죠. 그래서 네, 비만 오면 이건 가격이 떨어집니다. 비만 오면 가격이 예. 떨어진다. 작황이 좋아질 거니까. 그렇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옥수수 그렇죠. 정도로 네, 예. 정리를 하면 될 것 예. 같고요. 옥수수 좋아하세요? 옥수수 좋아하죠. 없어서 못 먹어요, 옥수수. 아 그래요? 네, 강원도 옥수수. 네. 강원도 찰옥수수 좀 사주실래요? 강원도까지 안 가도 길거리에 많이 팔더라고. 네,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사주시나요, 혹시 강원도 옥수수? 그 정도야 뭐 사드리죠. 어허, 그럼 옥수수 맛있게 제가 같이 먹는 걸로 하고요. 오늘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들 투자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생방송 직전까지의 미국 시장의 이슈들을 좀 흐름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글로벌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박 셰프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셰프님, 예. 앞서 뭐 미국 시장, 선물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보긴 했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예. 미국 시장이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불안정한데도 이걸 호재로 작용이 돼서 부양책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지금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네. 그 3월 이후에 그 부양책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안 좋게 나올 때마다 지표가 안 좋으면 이제 또 부양책 나오겠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실제로 이번에 그 부양책 발표한 게 5번째거든요. 네. 6번째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너무 뭐랄까 이 그 배짱이들을 많이 키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그 지원금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굳이 직장을 다시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뭐 약 50만 개 고객 응대 식당 등 이런 일자리들이 줄어들었다는 건 어쨌든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실물 경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기대감에 사실 경기 부양책이 크게 나올 것이다 하는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대 심리가 어디까지 시장을 좀 이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네. 문제는 올 상반기에 금리 문제가 다시 시장에서 대두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인플레이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인상하게 되죠. 네. FOMC가 2023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거는 얘기일 뿐이고 상황이 급변하면 다시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시장은 조금 꺾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커지고 네. 일단 바이든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부양책을 어디까지 펼칠 것이냐 그렇죠. 이건 저도 모르죠 사실.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권 초기다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 부양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네.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경기 부양책을 상당히 기대감이 크잖아요. 네. 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난 후에도 이 상승 랠리가 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계속 문제는 뭐냐 돈으로 밀어붙이는 시장이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약간 뭐 그렇게 돈을 많이 푼 것 같지는 않은데 대출한 돈들이 네. 시중에 이게 많이 풀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네.
일단 자금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시장에 돈이 언제까지 풀릴 것이냐. 그거는 뭐 제가 미국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기다려봐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방송이 한국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미국 시장 개장 직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챙겨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1일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테슬라 상승세가 정말 무서운데 이 테슬라 어디까지 갈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나요? 테슬라 한번 여기 해외 주식도 그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잠깐 테슬라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 테슬라가 11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뭐 주간 25%도 급등을 했고요. 차트가 지금 안 뜨네요. 일단 제가 그 차트를 미리 봤어요. 봤는데 일단은 좀 오버슈팅의 느낌이 있는데 그 그래프상으로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약간의 상승 여력이 조금은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일단 기본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그 테슬라가 PER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수익률 대비 주가를 그 PER이라고 하는데 보통 삼성전자가 한 40 몇인가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수익을 주가를 수익으로 나누면 그 수치가 나오죠. 그렇죠. 1년 수익을 주가를 가지고 총 시가 총액을 1년 그 기업의 수익으로 나누면 그게 이제 PR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1,300이 넘습니다. 그 얘기냐면 뭐냐? 1,300년 벌 수익이 주가에 반영됐다. 얼마나 이 거품이 심합니까?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42년 정도의 주가에 그게 반영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어쨌든 그런 뭐 시장 상황이 있긴 하지만 지수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기대 심리로 가는 게 또 이 주식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생겼는데 PDR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PDR. 그 뭐냐?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 꿈에 비례한 주가다. 그렇죠. 기도 매매를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 주식에 대한 사람들이 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실제 가치가 뭐든 간에 너무 기대한 게 크니까 테슬라 같은 그런 주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이제 장기 투자 관점으로 한 3에서 5년 정도 시점을 놓고 봤을 때 박 셰프님 같으면 같은 돈이 있으면 삼성전자에 묻어두실 거예요? 테슬라에 묻어두실 거예요? 둘 다 안 삽니다. 둘 중에 하나만 딱 사야 한다면 어떤 거에 굳이 선택을 하실지. 뭐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를 마지막으로 산 게 지금 시가로 500원일 때 마지막으로 사고 너무 안 옛날 샀어요. 얘기 구한말 세기의 이야기를 99년도인가 500원이요? 그때 사고 안 샀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이제 주식 거래를 안 했으니까.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주식 시장이 조금 그 조정기에 접어든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현실 경제를 반영하지 않고 기대치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경제가 회복이 되면은 더 크게 성장하지 않으면 주가는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안전한 쪽으로 금리 인상 쪽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금융주 쪽으로, 은행주 쪽으로 반온 게 있죠. 절대 안 망한 회사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좀 제가 선택을 부탁드렸는데 끝까지 선택을 좀 안 해주시는. 두 가지 중에 한다면 삼성전자죠. 두 가지 중에 삼성전자다. 두 가지 중에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PER이 테슬라는 1,300이고 삼성전자는 뭐 한 4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세계 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저평가됐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500원일 때 매수를 하셨었으니까 또 해외 선물로 돈을 버셔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이슈와 전망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미국 현지에서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은 캐스터 만나볼 텐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외신들 제가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Clarida doesn't see the Fed pairing asset purchases in 2021. 네, 클라리다 부의장이죠. 연준의 부의장이 앞으로 2021년에는 자산 매입의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들여다보시면요. 올해 말에 테이퍼링, 즉 자산 그 매입을 점차 축소해 나가는 방향을 얘기하는데요. 이 일부 연준 의원과는 좀 다소 상이한 어떤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세히 좀 더 살펴보시면요. 이 원인으로는 현재 경제 상황이 디포, 즉 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산 매입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부양책으로 올라온 시장인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노란톡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저희 여러분 노란톡 다들 준비되셨죠? 대국민 노란톡 준비하신 후에 먼저 이제 하단에 있는 말풍선 꾹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사인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오픈 채팅 나오시죠? 오픈 채팅 막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돋보기 버튼 누르신 후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셰프님이 매매의 달인일 뿐만 아니라 소통의 달인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매매 꿀팁 줍줍 하시고 싶으신 분들 얼른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박재현 캐스터의 생생한 미국 현지 뉴스 그리고 카카오톡 유입까지 노란톡 여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생방송 중에 지금 박 셰프가 실제로 본인의 계좌로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셰프님, 예. 오늘 진입할 종목 옥수수 좀 주셨는데요. 네, 진입이 진입하셨나요? 네. 지금 좀 전에 진입이 됐는데 네, 네. 가격이 제가 얘기한 사이에 계속 톡톡톡 떨어져가지고 네. 약간 방금 나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밑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네, 얼마에 매도를 들어가셨죠? 자, 예, 498.2. 498.2불에 예. 옥수수 매도 진입을 해주셨고요. 오늘 낮에 또 나스닥 매도 진입을 해주셨잖아요. 예. 지금 현재 흐름 어떤지 살펴볼까요? 13,069에 매도를 했고요. 네. 지금 현재 13,009.5포인트, 1,195불, 예, 왔다 갔다 하네요. 1,175불, 80불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생각으로 좀 진입을 해주신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낮이라 가지고 이제 아니라고요? 밤에 네.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낮에 조금 보니까 우리 시장도 고점 찍고 밀리는 모습, 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조금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네, 그렇죠. 차트를 보면은 이틀 동안 나스닥이 급등했는데 다른 그 주가 지수도 지금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네. 이거는 하루 이틀 정도 매도 포지션을 들고 가도 되겠다. 어허. 그래서 과감하게 매도를 들어갔죠.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중에 청산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또 노란톡이나 다음 방송에서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급박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한 계약이지만 지금 1,240불 수익으로 또 금세 200불이 늘었죠. 네. 예, 금방금방 늘어납니다. 정말 하루에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매가 힘들어지는 거고 네. 이거는 그냥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어느 순간에 팔지 잘 뭐랄까 이게 감정을 좀 배제를 하고 거래를 네.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실제 계좌로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데 제 마음이 이런데 셰프님 마음은 좀 어떠세요? 뭐 감정이 배제가 되나요? 예, 돼지고기 드셔야 될 텐데 또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돼지고기의 달인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깨질 때 한 1억 5천씩 깨지면 네.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느껴지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지금 옥수수랑 나스닥 진입을 해주셨는데 진입 자리가 괜찮은 상품이 있는지 지금 현재 시간 10시 23분 지나고 있는데요. 뭐 개장 전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옥수수는 제가 볼 때는 일봉상으로 네. 한번 오래 들고 가볼 만한 그런 자리라서 네. 옥수수는 사실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많이 움직이면 400불, 하루 네. 종일. 네. 예, 좀 보통 움직이면 한 200불. 그러니까 안 보고 일봉으로 주식하듯이 네. 오늘 빠지나 오르나 이걸 가끔 봐도 됩니다. 예. 좀 그러면은 여유 있는 종목이죠. 여유 있게 좀 그렇죠. 들고 가도 되겠다 농산물은. 네, 그렇게 보고 다른 계시고요. 골드 한번 쳐다볼까요? 네. 골드 지난주에 빠질 때 네. 금리 인상 때문에
달러 강세면 골도 빠진다 그랬죠. 네, 그렇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늘도 크게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반등 시도하다가 다시 약간 대밀리는 음, 모습인데 네. 당분간은 매수 쪽으로는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오일도 보면 오일은 조금 다르게 가는데 오일은 그 주가하고 소비가 늘어날 게 기대가 되면서 주가하고 오일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었죠. 경기가 회복되면 당연히 오일 수요가 늘어나니까 오일은 오늘은 그 주가가 떨어지면 같이 연동돼 가지고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 빠질 가능성이 예. 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또 그렇죠. 매도 진입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오일 같은 경우는 매도를 진입한다 하더라도 아주 장중에 짧게만 거래를 해야 됩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엔 뭐 진입을 하더라도 짧게 들고 가고 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그렇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 네, 짧은 시간 동안 정확한 진입과 청산 그리고 방향성까지 시장을 꿰뚫어보는 눈을 갖고 노련하게 매매를 해주시는 박 셰프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되는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이어서 박지은 캐스터가 다시 한번 외신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박지은 캐스터 만나보시죠. 박지은 캐스터. 네, 외신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C has not seen emergence of a highly contagious US variant of coronavirus. 네, CDC가요 반박 기사를 냈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그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는 이제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highly contagious, 즉 굉장히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백악관에서는 앞서 미국 내 새로운 변이 코로나가 이미 나왔다라고 가능성을 시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요, CDC에서는 이를 정확히 공식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을 한 만큼 글로벌 변이 바이러스 추이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시죠. Why US assets are still a safe haven for investors even after riot rock capital. 네, 왜 미국 자산이 safe haven, 안전 피난처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기사인데요. Even after riot rock capital, 즉 최근에 의회 폭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인정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요.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나 경쟁력 평가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요. 앞으로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빠진다든지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났을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장기적인 신용도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 자산이 투자자들의 매력을 이끌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란톡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여러분 노란톡 잊지 않으셨죠? 먼저 이제 말풍선 버튼 꾹 누르시고 말풍선 플러스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픈 채팅방 뜨면 여러분 돋보기란에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셰프님 계속해서 보셨죠? 진짜 예언도 너무 잘 맞아 떨어지고요. 덕분에 이제 미증시 개장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앞으로 매매는 어떻게 할지 궁금하신 분들 얼른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른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박재현 캐스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볼 텐데요. 주식은 하고 있는데 해외 선물은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나는 해외 선물이 조금 두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장을 꿰뚫어 보는 필승 매매 전략들 준비했습니다. 박 셰프님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주시고요. 주식 차트에까지 적용을 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박 셰프님, 예. 오늘 어떤 수익 레시피 준비해 주셨는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네. 그 같은 내용을 어느 정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좀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매매는 사실 그 복잡한 기준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 오히려 실패합니다. 네. 왜? 매수냐 매도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막 기준이 5개, 6개 있으면 그렇죠. 정리가 안 되죠. 네. 그렇죠.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를 참고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을 두고 거래를 하시면 거래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한번 화면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보통 뭐 지지와 저항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하락 추세선, 상승 추세선,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들을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자, 그 추세선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추세 지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일목균형표 MACD 트릭스 이런 게 있지만 추세 지표는 잦은 손실에 비해서 한번 수익 낼 때 크게 수익을 낸다. 요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돌려서 확률을 구해 보면 트릭스가 그나마 승률이 한 50%에 근접합니다. 50%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도 다른 50%면, 그 네. 지표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왜냐? 그렇죠.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날 때 매매하면 한 30%밖에 안 맞습니다. 거의 다 틀리다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박스 지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트가 그 박스권을 형성할 때 아주 잘 맞습니다. 아주 잘 맞는데 주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거래한 시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큰 수익을 내려 그러면 사실 추세를 봐야 되죠. 자, 네. 보시다시피 수익이 너무 잘 나는데 오늘 이거 큰일 났네요. 축하드려요. 얼마나 나셨나요? 1,480불이 지금 금세 또 수익이 나고 있네요. 네. 그죠? 예. 아까 옥수수 들어간 거, 옥수수는 하루에 한 200불 정도밖에 안 움직인다 그랬는데 네. 지금 25불 수익 중이죠. 25불 수익 예, 중이시고. 방향을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진입한 나스닥 차트 분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보고 방향을 결정하라. 이 장기 이동평균선 보니까 어때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매도하시면 돼요. 네. 아주 간단하죠. 근데 그렇죠. 진입할 자리를 어디서 찾느냐?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 보조 지표가 있죠. 자, 네. 돋보기로 좀 키워서 보시면 자, 돋보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안 커지고 엉뚱한 데서 커졌네. 자, 다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박스 지표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과매수권에 진입했다가 요 아래쪽에 보시면 벗어나죠. 네. 요때 매도하는 타이밍인데 네. 자, 추세 지표도 같이 여기서 크로스 나가지고 여기 추세 지표를 차트에 표시한 거거든요. 네. 트릭스를 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같은 위치에 단기 파동이나 장기 파동이나 둘 다 빠지고 있다. 여기가 아주 매도하기 좋은 자리인 거죠. 예. 자, 좀 더 요런 진입 자리는 사실 여러 번 좀 경험을 해 봐야 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한두 번 이렇게 봐가지고 요거는 그런가요? 요건 아닌가요? 뭐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네. 마침 이렇게 그 추세가 조금 확연히 하락적으로 보이는 나스닥 차트라서 그렇지 옆으로 횡보할 때는 이런 식의 그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사실 애매하죠. 그죠? 네, 근데 횡보를 하고 있긴 한데 예. 저쪽 가운데 쪽을 보면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이 저는 보였거든요. 그때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어디만 여기 요 부분 네, 네. 예. 그 아래쪽으로 크게 빠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아. 2번 동안. 됐죠. 네, 그런 안될 건 거 또 뭐 있습니까? 어떻게 진입 자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네. 자, 왜냐하면 이 흐름이 지금 이동평균선 보면 이렇게 앞전에 빠지다가 오늘 개장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이동평균선이 약간 옆으로 갔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단식으로 하락할 건지 다시 상승을 할 건지 이거는 사실은 판단하기 조금 네,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쉬는 건지 떨어지는 가는 건지 건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렇죠. 확률적으로는 어떠냐? 네.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고 옆으로 가면 다시 떨어질 확률이 좀 크다. 떨어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좀 횡보를 하다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 또 올라올 예. 가능성보다는. 근데 그럴 때 조금 긴 차트를 보는 거죠. 일봉을 아하. 보면 오늘 빠질 수 있을까? 여기서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네. 방향을 결정하고 매도로 딱 들어가면 우와 오늘 수익이 나네. 자 이렇게 어허. 보여지는 거죠. 일봉을 자, 보고 이건 뭐 자꾸 이렇게 수익이 자꾸 나냐? 1,675불 수익 중입니다. 네. 그죠? 옥수수 예.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옥수수는 네. 제가 볼 때는 한 보름 이상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럼 제가 옥수수 먹으려면은 이제 한참 걸리죠. 옥수수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옥수수 먹기도 힘들고 소고기 먹기도 힘들고 참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것저것 먹기 힘드네요, 셰프님. 농산물에 보시면 네. 소고기도 있어요. 라이브 안 캐틀이라고. 좋아하시니까 돼지고기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돼지고기도 있어요. 린 호그. 네. 돼지고기 돼지고기 있습니다. 예. 드셔야 근데 되니까.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는 아직 개장을 안 했어요. 네. 네. 언제 개장 시간이 좀 개장하나요? 틀립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어허, 한 미국장 1시간 개장할 때 가량 그때 이제 남았네요. 개장해서 새벽 4시
5분에 끝납니다. 굉장히 거래 시간이 짧죠. 그렇네요. 다른 종목도 이제 23시간 정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을 거래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상품마다 이 개장 시간, 그 개장 종료 시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그 상품 상세를 좀 보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만기일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만기일이 다가오면 이제 초보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만기 전날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거래하셔도 되고요. 네. 만기 날은 이게 전부 다 그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물 인수도 실물 인수도는 뭐냐? 선물 매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매수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 만기까지 네. 들고 가면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그대로 건네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그 봄에 그 코로나 사태 때 오일이 마이너스까지 간 거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왜 그런 굉장히 사태가 만기 날 벌어졌냐? 오일을 살려고 하는데 매수 포지션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어허. 배 그 유조선에도 기름이 꽉 차 있고 네. 저유소에도 기름이 꽉 차 있고 음흠. 기름을 살려고 해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허. 오일이 마이너스까지 폭락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현금 결제 방식이 있고 실물 인수도 방식이 있는데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현금 결제 방식인데 국내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만기일이 오면은 예. 대부분 증권사에서 뭐 통보를 해줘서 뭐 그렇게 되지 않나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걸 청산을 해야 통보를 되는지. 하죠. 통보를 그렇죠. 하고 네. 그 만기 날 오전 정도까지는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만기 끝까지 가버리면 네, 오일을 정말 그렇죠. 항구에 가지고 받아와야 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네, 상품별로 그래도 만기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걱정하시지 않고 증권사에서 모두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뭐 만기일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 박 셰프님 설명 이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 지표들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한번 또 다른 그래프에 적용을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그 반복학습. 어느 종목이든지 다 네.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죠. 네. 일단 제가 중요시 말씀드렸던 거는 방향을 잡을 때는 첫 번째, 자 여기도 간단하죠. 라이브 캣들 살아있는 소입니다. 생소. 네, 아직 개장은 안 했는데 지금 빠지고 있죠. 속값이. 네, 그죠? 그렇네요. 분봉상으로 빠지고 있고, 자 일봉을 보니까 힘이 없네요. 오늘 속값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아주 간단하게 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야 이거 고민할수록 네. 거래는 어려워집니다. 장기 이평선을 그어서 방향을 보라고 하신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어허. 그걸로 일단은 방향을 먼저 잡고 네. 진입 포인트는 보조 지표를 보고 어느 방향이 하락 중이지만 이 밑에서 매도를 하면 수익이 안 나겠죠 지금. 그렇죠. 손실이죠. 네. 그래서 쫓아가서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되고 어느 지점에서 들어갈지는 이 아래쪽에 보조 지표를 보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허, 보조 지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또 한번 자세히 보여주시면 자,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거는 상당 기간 훈련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추세 지표가 모여 있는 자리는 네. 이게 짜글짜글하게 뭐랄까 추세 지표는 작은 손실이 여러 번 발생한다 그랬죠. 네, 그죠? 그렇죠. 작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고 네. 제가 만약에 이게 이 정도에서 이렇게 그 차트를 봤다라고 하면 기다렸다가 요 이평선 가까워져 있을 때 그때 매도하는 게 훨씬 방향은 기울어져 있고 이평선하고 근접해 있을 때 네. 매도 진입하면 손절 가격을 잡아도 여기 이평선에서 기준으로 해서 손절을 잡으면 손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왜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평선도 다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방향이 그렇겠죠.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어허.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셰프님 예. 저희 지금 시장이 이렇게 상식선에서 돌아가지가 않고 굉장히 처음 보는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그럴 때는 좀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변동성이 너무 심할 때는 네. 사실 보조 지표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특히 1분봉의 길이라든가 이런 분봉의 길이가 너무 길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보조 지표라는 게 원래 후행성을 가지고 움직인 다음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늦게 쫓아가서 매도나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더 짧은 봉을 보고 설정을 해야죠. 30초 봉이라든가 네. 뭐 120틱이라든가 어허. 이렇게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때는 더 짧은 봉을 보고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선물이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짧은 봉이 어떤 건가요? 분봉보다 짧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그 나스닥을 가지고 나스닥이 좀 빨리 움직이니까 네. 자, 돋보기로 한번 띄워서 예, 또 보여드리죠. 네. 돋보기를 좀 더 위에 해야 돼. 자, 위에 보시면 일봉, 주봉, 월봉, 분봉 뭐 이렇게 있죠. 네, 그죠? 그렇네요. 잘 보이죠? 네. 여기 보면 30초라고 있어요. 이건 30초 단위로 봉을 하나씩 그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짧게는 틱이 있는데 자, 틱은 뭐냐? 거래되는 거를 될 때마다 그거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60틱이면 60번 거래됐을 때 봉이 하나 그려지는 거죠. 어허, 60번이 거래됐을 때 봉이 하나 그렇죠. 그려지는 거다. 120틱이면 여기 200틱이다. 이러면 200번 거래될 때마다 그 봉이 하나 그려지는 네. 거라고 틱이 보시면 돼요. 뭔지 조금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틱이 주식창의 호가창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하나가 오르면 자, 수익을 우리가 내는 이제 정도. 선물에서 틱이라고 하는 거는 네. 여기 보시면 매수매도 호가 있죠. 네. 그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 그 최소 단위 호가 네. 하나 움직이는 거 요거 여기 보면 0.25 단위로 지금 나스닥이 이 가격 표시가 돼 있죠. 그렇죠. 요걸 한 틱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은 수익이 나려면 자기가 몇 틱을 가져갔는지를 곱하면 자기 총 수익률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막간을 이용해서 수익금을 또 잠깐 네, 확인해 보고 수익률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1,750불 수익 중이네요. 1,750불이요. 예. 자, 옥수수도 야, 옥수수 되게 안 움직인다 그랬는데 야, 옥수수 값 나와 버렸네. 100불 수익인데요. 100불 수익인가요? 예. 그럼 어떻게 자, 청산을 일단은 좀 하실 건가요? 아니요. 청산을 안 옥수수는 하시고요. 조금 길게 볼 필요 있습니다. 어허. 예. 일단은 웃고 떠든 사이에 나스닥이 또 움직이니까 네. 일단은 시장가로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을 청산을 한다고 하십니다. 1,750불 수익 중이시고요. 지금은 1,665불 정도에서 1,665불. 일단 청산을 했고요. 네. 왜냐? 미국장 열리면 나스닥이 그렇죠. 막 정말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요. 미국장이 열리면 한 계약이지만 한 5,000불 정도가 네. 하루에 아주 우습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위험하죠. 네, 그렇죠. 박 셰프님은 하지만 또 안전하고 또 저희가 알기 쉽게 매매를 해 주시니까요. 해외 선물이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저희와 함께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박 셰프님 수익 축하드려요. 뭐 매일 밥 먹는데 네. 아침 드셨다고 축하드릴 일은 아니잖아요. 어허, 경하드리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식사를 그렇게 맛있게 하셨다니까 참 기분이 자, 좋은데요. 옥수수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옥수수 한번 보여주시죠. 옥수수 보시면 일봉의 그 움직임이 약간 십자 도정. 우리가 이제 십자가처럼 이렇게 되는 거 십자 도정이라 그러는데 네. 딱 그렇게 돼 있죠. 오, 요런 아까, 게 네. 꼭지에서 나타나는 그런 징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예. 청산을 안 하시고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8월 달부터 네. 아주 깊은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거든요. 아하. 근데 요거는 하루 등락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네. 농산물 특성상 한번 추세가 잡히면 이렇게 몇 개월씩 가는 경우가 있어요.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길게 봐도 되는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기후가 나쁘다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렇게 네.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후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안 좋은 거거든요. 음흠. 근데 이제 이게 비가 오고 개선이 되면 작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네. 다시 옥수수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은 농산물은 만기일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만기가 몇 있죠. 개월, 몇 만기까지만 개월 들고 갈 수가 있고 단위로? 네. 만기가 끝나면 차월물, 금요일날 우리 배웠죠. 네. 차월물, 차차차. 예. 네. 차월물로 다시 매도를 하면 됩니다. 다시 진입을 또 그렇죠. 하고 또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그래서 된다는 말씀이시죠? 뭐 1년, 2년도 들고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제 셰프님이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때는 손실과 수익을 같은 비중으로 이제 좀 걸어 놓으시고 매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예외가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단기 거래일 때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네. 단기 거래인데 장중에 내가 그 매매 스타일이 하루 거래하고 무조건 포지션 없이 끝낸다. 네. 이렇게 하면 아래 위 똑같이 해가지고 확률 게임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기후라든가
네. 기본적 분석을 분석해가지고 좀 장기 전망을 보고 네. 거래를 하는 거죠. 음흠. 그래서 뭐 10만 원 벌었다고 만세 이러고 이렇게 좋아할 거는 아니고 전 좋은데요. 만세 수익을 좀 하면 안 사실 되나요? 네. 10만 원은 돈 아닌가요, 셰프님? 돈은 돈이지만 큰 네. 돈이 아니잖아요. 어? 네. 오, 플렉스 하고 계십니다. 자본주의적인 멘트를 하고 계신데요. 네. 저기 그 증권사에 근무할 때 네. 젊은 고객 한 분이 3천만 원이 아니다. 큰 돈 갖고 있다. 그분은 네. 한 2억 갖고 실버를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상당히 큰 돈이죠. 그렇죠. 한 20억인가 30억 벌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실버를 장기간 몇 달간 계속 매수로 길게 들고 갔죠. 예, 그런 매매 방법도 있고 네. 본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그렇죠. 한 2천만 원 놓고 뭐 실버를 그 장기로 들고 간다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럼 계좌에 지금 이거 셰프님 실제 계좌잖아요. 예. 얼마 들어 있어요? 지금은 3,500만 원 있습니다. 3,500만 원이요. 예. 오호. 그러면은 저희 이제 방송 끝날 때까지 좀 예. 이렇게 좀 수익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익 커지면은 뭐 하실 거예요? 뺍니다. 빼셔서 뭐 하실 거예요? 생활비 써야죠. 네. 생활비를 쓰신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까 그 매매의 기법들 이제 예.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선물 시장에서 주식 차트에 적용한 모습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어떤 그런데 종목을 볼까요? 궁금하신 종목이 있나요? 궁금하다기보다는 요즘 시장이 참 마음같이 이렇게 좀 평이하지가 않다 보니까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이요. 네. 예, 제가 사실 그 주식 거래를 전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예, 그런데도 물어보시는군요. 불구하고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네. 주식 상담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또 더 노란 객관적일 톡방에- 수가 있는 게 그렇죠. 제가 본인이 주식을 투자를 전혀 안 하시니까. 하니까. 네. 자, 이거는 한번 보죠. 셀트리온. 이것도 셀트리온 팬클럽도 있는데 네. 잘못 얘기하면 억수로 욕먹을 수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하지만 그냥 감정을 빼시고 예. 또 그냥 자, 기술적인 일단은 분석으로만 봐주시면 기술적 되겠습니다. 분석으로만 보면 네. 요즘 그 기술적 분석 상으로 보면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종목도 12월 달에 이렇게 매도 사인이 뜨고 난 다음에 쭉 더 올라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매수 사인 뜨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종고점까지는 현재로서는 약간 도전하려고 하는데 네. 매수하기는 너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음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평선하고 장기 이평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네. 어떻게 됐어요? 다시 내려왔죠, 그죠? 그렇죠. 지금 앞전에 벌어진 만큼 벌어졌죠, 그렇네요. 그죠? 조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위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장기 투자도 좋지만 적절하게 그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게 맞죠. 현제 네. 흐름은 올라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는 이평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예, 올라가고 있고 트릭스도 보면 내려오다가 약간 다이버전스 비슷하게 나왔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힘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힘이 약하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전고점 근처에서 39만 6,200원이 전고점인데 그 정도에서 약간 멈칫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네. 요즘 시장 분위기가 내일부터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항상 위험성은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특히나 그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은 네. 지수에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부분 뭐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방송 중에 실제 계좌로 매매를 해서 나스닥 매도 진입하셔서 수익을 냈습니다. 현재 옥수수 매도 진입하신 거 들고 있고요. 청산을 해서 저희가 수익 낸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셰프님. 얼마 내셨죠? 수익? 1660불. 1665불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수익을 좀 냈고요. 저희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방송 시간상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셰프님 오늘 수익 내면서 어떤 게 조금 기분이 좋으셨어요? 옥수수를 네. 제일 꼭지에서 매도한 것 같은 생각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수익 날 때 이게 참 그렇죠. 힘들어요. 네. 수익을 챙길까
좀 들고 갈까 그렇죠. 여기 갈등이 또 생기죠. 네. 쭉 들고 가겠습니다. 쭉 들고 가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박 셰프님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매매를 좀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해외 선물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죠. 내일 저녁 10시에도 저희가 찾아갈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즐겁게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내일 10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